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조 바이든이 경기 대책을 냈습니다. 2,000조 원을 투자해서 경기를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이 돈은 미국인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 약 154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지원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최초로 2020년 3월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결정돼서 1,200달러를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2020년 12월에는 600달러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는 부족하다면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죠. 바이든도 이에 동의하는지 여기에 1,400달러를 더 주겠다면서 한 명당 2,000달러, 약 219만 원을 주게 되는 셈이죠. 이는 한 가구가 아니라 한 명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라면 8,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실업수당은 원래 3월까지였습니다만 6개월 더 늘리면서 9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추가로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릴 거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회로 올리는 것이죠. 이런 안은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있습니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원 의원의 경우 과반수가 민주당이다 보니 통과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원 의원이죠. 지금 상원 의원은 민주당 50, 공화당 50에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였을 때 공화당은 재정 적자를 우려하여 이를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60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전부 동의하더라도 공화당에서 10표가 나와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51표라는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장기적인 예산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 등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장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또한 최종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대책을 위해서 4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조 8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트럼프 정권부터 생각한다면 바이든은 6조 달러 정도를 경기 부양책에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2008년 오바마 정부 당시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 대책으로 미국은 1조 9,55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6조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보면 거의 3배를 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식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이든은 2억 달러를 추가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렸던 돈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이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근데 왜 코로나 사태에서 주식이 오르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회복하다가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상승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회복이 끝나고 점점 상승 중입니다.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 맞지 않는 형태이죠. 이런 점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수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이유로는 개인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네, 처음으로 주식에 도전했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나? 첫 번째 이유는 재난지원금입니다. 나라에서 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심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미국의 무료 주식 거래 웹인 로빈후드의 성장입니다. 로빈후드는 2014년에 설립되어 이제는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식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였습니다. 거기에 최소로 넣어둬야 될 금액조차 없습니다. 빠르고 직관적이고 무료라는 방침이 잘 통한 결과이죠. 이렇게 바이든의 정책과 새로운 투자자들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밝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이 뿌리는 돈입니다. 2020년 미국 재정 적자는 3조 1,3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2021년도 이에 뒤지지 않을 2조 3천억 달러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 주식 비트코인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죠. 10년 국고 금리 그래프를 보면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대량으로 발행한 돈의 가치를 떨구고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게 일반적이죠. 물가가 오르고 이런 물가가 오른 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바이든 경기 부양대책은 인플레이션과 증세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은 최저임금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원래 민주당의 정책이 아니라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칭하는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의 정책이죠. 이런 최저임금을 최초로 올린 곳은 시애틀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2012년 11월 뉴욕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 200여 명이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15달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운동으로 15년부터 9.47달러였던 최저임금이 조금씩 오르더니 17년이 되었을 때 15달러까지 상승되었습니다. 그 결과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6.8%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애틀 밖으로 일자리가 일부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죠. 아마 이건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시애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물가 상승은 최저임금과 관련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물가가 올랐다기보다 물가가 올라서 최저임금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라는 평가가 있죠. 아무튼 바이든의 정책은 국가의 빚을 늘릴 것이다,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미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흔들리는 미국, 기축통화마저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맛조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화폐를 무진장 찍어내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거기서 미국의 화폐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중국이 이를 기점으로 기축통화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2008년 미국은 양적 완화, 중국과의 화폐 전쟁에서 달러를 무진장 찍어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중국도 위안을 무진장 찍어냈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맞은 것은 중국이고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게 기축통화의 장점이죠. 개발도상국 부자들은 자기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 달러를 삽니다. 자기 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안한 부자들은 이 기준점이 되는 기축통화, 달러를 사서 자신의 자산 가치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달러를 직접 보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죠. 미국의 주식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맛조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바이든도 트럼프도 동시에 경제 부양책에 돈을 더 써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승은 되겠죠. 이 상승으로 미국의 거대 자본들이 조금씩 빠져나갈 겁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중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머리통 한 대 맞고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여기에 중국에 투자하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중국에 미국 자본이 투자되는 순간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에서 어느 정도 탈피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중국 기업을 통제해왔지만 이제는 그 기업에 미국 자본도 섞이기 시작하면서 중국 자본만이 아니기에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중국 내부에 달러가 더욱더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적자를 내면서 전후 복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세계에 유통시켰습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과 소련 냉전 속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잡게 되는 결정적인 전략이었죠. 또한 대표적인 결과물은 달러의 기축통화화였습니다. 미국에게 기축통화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중국에 오히려 달러가 퍼지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주식의 안정과 기축통화를 달러로 확고히 굳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위안은 더 이상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정책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도 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맛조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